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스파이더님, 상구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부에서는 새로운 종목 제시와 우리 스파이더님의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1부에서 나눴던 이슈 얘기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철강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구님, 철강석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 조금 늦게 캐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철강석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차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제 최근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이 섹터가 단타성이 아니라 단기적 혹은 스윙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 접근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너무 많이 올라서요. 맥점 공략을 하고 싶은데 맥점 공략을 하기에는 최근 이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현 시점에서는 단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왜냐면 지금 몇 종목만 보여드리면 경남스틸, 그리고 삼연철강, 그리고 뭐 동양철관, 뭐 구리 관련해서는 이구산업까지 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무섭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최근 이제 요즘 주가 추이가 가는 놈이 간다고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는 지금 이제 분위기는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단타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 이 캐치를 좀 늦게 했었어가지고 왜 빨리 공략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동양철과는 이제 좀 예전에 이제 수익 청산을 좀 짧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는 이제 그 농산물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공급이 이제 부족하고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 이어서 계속 이 관련된 종목이 좀 전반적으로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종목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이는 못 먹었지만 많이는 수익 실현 못했지만 지금 이쪽은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해서 약수익 실현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팜스토리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금일봉만 본다면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먹었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분봉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개장 이후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강세 타이밍에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약세를 보여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충분히 전반적으로 다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관련이든 이제 철강 관련 종목들이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섹터 자체가 좀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현 시점에서 스윙급으로 접근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단타적 접근으로 수익 실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오르는 종목만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 핫했던 철강 관련주들과 곡물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단타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하시면서 나는 늦었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철강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흐름은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일주일짜리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까지는 충분히 이 이슈를 활용해서 이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재료의 크기라든가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이쪽 섹터에 대한 재료는 그래도 가벼운 재료는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안고 갈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 지금이라도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맥점 공략을 받으시고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그냥 마음에 든다고 막 올라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다 잘 가는데 왜 나만 손실 중?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도 맥점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간 너무 이제 상승세가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타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철강과 곡물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갖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별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점 공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스파이더님은 이렇게 원자재값 상승으로 오른 철강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발생했던 2011년도에 톤당 193달러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92.37달러.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지금 거의 최고치를 지금 다시 재경신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아까도 상무 전문가님 말한 것처럼 너무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어떤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또 신고가 갱신하면 또 조정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점적인 어떤 부분을 좀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조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응을 좀 잘 하시거나 이슈 체크를 좀 잘 하시는 분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보지만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하다가는 최고점에 물릴 수도 있어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 기간에 만약 물려버리면 재차 상승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떨어지는 시간, 다시 올라오는 시간, 그리고 그 재차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 슈팅이 나오는 시기까지의 어떤 굉장히 큰 시기를 물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타적으로 아까도 상무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좀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좀 그러려면 약간 좀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일반 주린이 분들께서 이게 조정 비율이 아까도 제가 잠깐 이 일부 타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강세 들었었던 종목들은 조정이 왔을 때 그게 38%의 조정이냐 50%의 조정이냐 68%의 조정이냐 자 재무는 어떨 것이냐 이슈가 받쳐주느냐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위치가 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38%의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재차 상승을 해서 직전 고점을 두드리면서 슈팅이 나올 거야 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50%의 조정일지 68%의 조정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38.2%가 무너졌을 경우에 50%의 조정 비율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혹은 꼭 38%가 무너졌다고 해서 50%의 조정 비율까지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이평선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매물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어떤 요즘에 이제 종목 상담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좀 궁시렁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이런 이슈가 있네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교육을 갖다가 빗대어가고 교육 차원으로 교육을 해드리면서 이런 곳에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곳에선 무너지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셔서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런 좀 영역으로 조금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 당연히 조정도 따라오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슈 체크와 기술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고점에 물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단타로 또 기술적으로 우리 스파이더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반면에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간략하게 네. 지금 그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541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이제 생지옥이 된 그 나라가, 생지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그만큼 위험한 나라가, 지금 인도가 지금 하루에 뭐 40만 명씩 나오고, 이제 그 브라질도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망자만 해도 3, 4천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영국에서는 이미 인도에서 입국하는 걸 막았고, 미국도 막았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뭐 불과 며칠 전에는 이제 그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나요?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인원 제한도 이제 풀겠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플로리다 주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폐지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이거를 띄워놓은 게 뭐냐면 내 박사에 그냥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이제 글로벌 확진자가 나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누적 확진자가 이제 3,200만 명이고 지금 오늘 확진자가 이제 48,000명이에요. 과연 이거 다 잡은 건가요? 확실히 이거 확진자 추이 다 잡은 건가요? 라는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과연 그래서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 규제를 풀고 우리 이제 백신 접종 활성화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규제 완화할 건데 라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글로벌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진짜 전국으로 가나 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나 보다. 라고 관심을 받으면서 여행 관련주, 뭐 이런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국은 어떻게 보면 현재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1등 국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국가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지위에 있는 국가가 조금 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은 사실 남습니다. 지금 5만 명 정도면 이 정도면 다 잡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긴장을 푸는 모습은 저는 사실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해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만 또 밑밥을 좀 이렇게 깔자면 네. 예전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코로나 우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코로나 관련주 우와 이러고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들썩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뭐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치료제 섹터 우와 백신 섹터 우와 뭐 원격 진료 우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 섹터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우화가 다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던 거죠. 다른 노바백스라든가 모더나 관련 종목들은 힘 괜찮았어요. 네. 뭐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약했던 겁니다. 왜 약했냐면 정부에서 우리 스푸트니크 도입할 계획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 아직 유럽 승인도 못 받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안 받을 거야. 니네 우리 한국에 도입할 생각 없어. 라는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니까. 네. 우리나라는 충분히 확보할 만큼 했으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건 화이자건 모더나건 우리는 충분히 확보할 만큼 했는데 추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예방률이 이렇게 높은 스푸트니크도 이제 확보할 거야? 아직 사실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뭐 이제 아직 도입할 생각 없는데 라고 했지만 이유를 유럽의 승인 아직 못 받았잖아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유럽의 승인 검토 중이에요. 아직 네. 이제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검토 중인 건데 또 이제 검토
받으면 이제 승인 받으면 또 이제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스푸트니크는 일반적인 백신이랑 시작이 좀 달랐죠. 다른 백신들은 어쨌든 뭐 승인 받고 뭐 임상 1상 3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스푸트니크는 일단 접종하고 시작했어요. 뭐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도 사실 이 신뢰도는 조금 낮죠. 이제 그 푸틴이 나도 맞았어. 전 국민 맞으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전 국민이 맞나요? 안 맞죠. 눈치 보고 있죠. 왜냐면 푸틴도 나 스푸트니크 맞았어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접종을 맞았다고만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 신뢰도가 조금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궁지에 몰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난리가 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물량 도착해가지고 접종 시작했고, 이제 인도뿐만이 아니라 관련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뭐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뭐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급하니까 일단 접종이라도 해야 뭔가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뭐 스푸트니크 관련 재료가 끝났다?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한국 코러스가 네. 이제 심포지엄 해가지고 이거 이제 관련된 이 기업이잖아요. 네. 한국 코러스에 이제 지분 투자한 게 이트론이라든가 컨소시엄, EID라든가 뭐 이하장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한국 코러스가 5월에 상장을 한 해 만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말은 그만큼 이 스푸트니크를 통해서 큰 수익 실현을 낼 수 있고 이제 기업화,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뭐 이렇게 소멸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지금은 일정 조정 구간에 이제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은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좋겠네요.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타이밍이 또 지지만 중요하다. 확실히 이제 네. 잡을 수 있다면, 뭐 물론 누가 바닥을 잡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닥과 머리채를 잡는 건 이제 신의 영역이고, 무릎과 어깨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무릎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무릎은 여러분들 노란톡 방에서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산군님이 미국이 주도적으로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아직 확진자 추이를 보면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부가 스푸트니크 V 도입 계획이 없다는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백신 확보를 어느 정도 한 상태고 스푸트니크 V도 유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류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소멸된 건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일단 스푸트니크 도입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에 일단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네. 김원희나 남인순 의원의 일단은 그 서면 그 발언에서도 일단은 신규 백신 도입보다는 일단은 이미 확보한 백신의 어떤 이제 차질 없는 이제 보급을 더 집중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뭐 그런 좀 기사도 좀 있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누르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스푸트니크 관련주도 저번 주에 저희가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수급이 네.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상승이 있으면 분명히 주가는 하락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이슈화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게 좀 걱정스러워요. 주린이분들이 특히 좀 그러신 부분이 뭐냐면,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락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차트를 안 보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이제 좀 주린이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상을 쳤는데 그 다음에 또 따상을 했어. 그런데 그냥 들어가. 그래갖고 아니 이거 왜 들어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차트는 보셨어요? 그럼 차트 안 봤는데? 그러니까 가격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봤을 때 이 가격이 과연 이 지금 이 주식의 적정한 주가인지, 제가 저번에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적정한 주가인지 아니면 재무가 좋은지,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물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이 주식을 들어갈 때 만약에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대응 방안도 분명히 안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반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아 물렸어 한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 물렸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전문가한테 물어보죠. 나 이만큼 물렸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 데다가 좋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갔고, 그럼 사실 그렇게 물렸을 때는 대응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이라고 해봐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추가 물타기를 하시거나 혹은 손절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지금 현재 들어갈 때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그럼 빠른 손절을 하고 다시 재차 이평선, 그러니까 중요 이평대를 다시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 일단은 심리가 무너지고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손절을 하겠다. 혹은 여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이평 지지라든가 아니면 매물대 지지가 있으니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받아보자. 재무도 튼튼하니까 버텨볼 만해. 이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가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떤 이번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들어가실 때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를 들어가시든지 만약에 이 주식이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으며 어디가 중요 매물대고 어디가 어느 지지, 그러니까 이평이 어디 있는지, 이평을 어떻게 보는지, 재물을 보는 방법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재무제표 딱 펴놓고 2017년부터 2021년, 2020년까지 최근 3년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제조 판매는 재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게임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님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점 공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이슈뿐만 아니라 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르겠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도움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잠시 후 2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파이더 님의 차트 교육까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산구님, 요즘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받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친환경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일단 그 공매도 이제 그 역할도 있고 혹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그 바이든의 그런 어필들이 예상보다 이렇게 잘 먹히고 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도 혹은 20년 전에도 환경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10년 전에도 막 오존층 파괴되는 거 아니야? 막 20년 전에도 막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기온이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꾸준히 계속 나왔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근데 그때는 아, 그래? 뭐 환경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물쩡 이렇게 흘러왔는데, 사실 지금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가장 크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친환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연가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조선 쪽만 보더라도 뭐 지금 LNG선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우리 조선 기술,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업들이 LNG선으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이제 선박들을 수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이제 수소 추진이라든가 암모니아 추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그 연료 시스템 자체가 친환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건, 배건, 그리고 꼭 다른 분야들이건, 뭐 시멘트도 뭐 친환경 시멘트 나오고, 뭐 건설 쪽도 모든 재료들이 친환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방향에 기술력이 계속 이제 자금이 투자가 되니까 기술력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왜 화성으로 가려고 하나요? 결국은 우리 이제 지구가 망하기 전에 혹시나 지구가 멸망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제2의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이제 제2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에 대한 꿈을 안고 지금 모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현실이 친환경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 모든 기술 발전에 초점들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직접적인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풍력 관련, 태양열 관련, 혹은 뭐 이제 탄소 저감, 뭐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저감, 이런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들이 현 시점 힘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재료 소멸 막 이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쪽 관련해서 재무 쪽이 약했던 건 사실이죠. 뭐 그런 쪽으로 인제 갓 기술들이 이제 개발하면서 현실적으로 상용화 도입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재무적으로 제반이 받쳐주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 이쪽 섹터는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시간과 이제 집중의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사실 단기적인 상승이 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조 바이든이 나와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렇게 온실적, 뭐 4월 22일에 이제 기후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나 2025년까지 몇십 프로 줄일 거야, 뭐 다른 나라들도 돌아가면서 몇십 프로 줄일 거야, 이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긴 갈 거다. 뭐 물론 큰 틀로 봐서는 친환경이라고 말하면 어지간한 종목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친환경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이슈를 받을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 섹터군은 아니지만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시거나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도 좀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좀 말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sek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네. 저는 근데 세 개 다 보고 있어요. 세 개 다 보고 있는데 풍력, 수소. 아니요,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그리고 이제 탄소 저감, 탄소 저감이요. 탄소 배출권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근님이 친환경 관련주들 재무 쪽이 아직 뒷받침되지가 않아서 지금은 힘을 못 받고 있지만 궁극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망 밝게 봐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친환경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상권 전문가님과 같은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친환경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의 어떤 저평가 주식을 사서 저희가 고평가가 됐을 때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 이것이 주식의 원래 본질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발굴해서 미리 매집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주식이 핫해지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사실 지금 재물을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이슈를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에 그냥 주식을 자기의 어떤 편입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들어가는 게, 그런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가격이라든가 재물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주식의 어떤 원천적인 어떤 가치론적으로는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이슈화가 된 종목에 대해서 옛날에 남북 테마주가 그랬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경협주는 실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경협주에 물리시는 분을 정말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가 안 좋은데 급등을 갖다가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야, 이러니까 막 급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슈화가 빠지니까 치고 빠지게 하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졌겠죠. 못하시는 분은 그냥 고점에 물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트를 안 보기 때문에 그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른단 말이죠. 친환경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친환경 관련주가 됐든 어떤 수소 관련이 됐든 어떤 에너지 관련주가 됐든 저희가 어떤 태양열이 됐든,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편입을 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내가 몇 프로의 수익이 날 것이냐, 정말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냐. 근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체크를 하시고, 물론 수익만 많이 난다고 한다면 회사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을 받기 때문에 차트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권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렇게 큰 실적이 나오거나 재무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슈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이슈 체크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단발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그런 단발적인 이슈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기술이 좀 필요해요. 이런 어떤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약간 좀 대응이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종목이 좋다더라, 이 종목 지금 뭐 이슈화가 좋으니까, 지금 뭐 정치 테마주를 엮였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지에 가장 우선적인 거는 재무입니다. 재무제표를 꼭 보시고, 요즘에는 네이버나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어떤 그런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 재무 보는 법을 모르신다 그러면 검색 몇 번만 하셔도 금방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그냥 번호 몇 개 단추 누르거나 그냥 차트 펴서 재무가 그냥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네, 이 정도만 보시는데 배우시는 시간 3분도 안 걸려요. 2분도 안 걸려요. 이 정도만, 최근 3년치 재무만, 당기순이익, 매출, 그 다음에 순이익,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매출, 당기순이익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재무를 좀 보실 줄 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라도 좀 보시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주식의 본질은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선취매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평가된 종목 어떻게 찾는지는 또 차트 보는 법도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 보는 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미쯤에, 방송 말미쯤에 우리 스파이더님의 주식 강의, 차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두 분의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두 분 역시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진짜 놀라운 게 지난 방송 이후에 고작 4거래일 동안 두 분 수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우리 상구님 수익률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5월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저기 나온 이제 수익률은 아마도 이제 4월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나열되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좀 포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고, 종목 제 이름들을 보면 어떤 포트를 공략했구나라는 것도 좀 이렇게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번 달 저렇게 총 보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번 달 총 수익률이 223%네요. 와, 멋지십니다. 근데 사실 250%를 이제 찍고 싶었는데, 이제 장 막판에 5월 공매도 우려 때문에 좀 위축되면서 막판에 이제 청산하고 싶은 종목들은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수익률까지 살짝 도달을 못했는데, 아마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드리던 게, 저는 항상 크게 세 포트를 기준 잡고 이렇게 이제 종목을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초단타 단타 섹터 일주일 안에 이제 승부를 보는 그런 이제 섹터 따로,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혹은 이제 세 달까지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제 세 달 이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섹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순환매 자체가 단타 섹터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번 이제 4월 달은 누적이 단타 포트가 이제 72%의 누적 수익을 생겼는데, 종목 개수를 치면은 거의 이제 30개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30종목 평균 수익률이 2, 3%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중장기 종목으로 친다면 두 종목 청산인데 60% 정도 수익을 실현했어요. 두 종목으로 한 종목당 30% 수익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수익률로 냈을 때. 근데 사실 평균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간 종목이 얼마가 수익이 났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단타 섹터에서 종목들을 둘러보면은 보통 최근에 뜨거웠던 이슈 섹터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입한 그런 종목들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종목은 상대적으로 사실 이 큰 이슈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상관이 아주 없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오늘 비트코인이 떴다고 오늘 이 종목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어필하고 싶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사거래일로 쳤을 때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수요일에 방송을 나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목, 금, 그리고 어제 오늘 월화. 사실 목, 금으로 따지면 이제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국내 지수가 좀 안 좋았고, 어제도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었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을 왔는데, 사실 오늘보다 저번 주가 더 수익 실현한 종목들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래일 동안 수익 실현한 게 이제 30%가 좀 넘는데, 그래 빼고 어제 오늘 이제 5월 들어서 지금 누적 수익만 따진다면 지금 총 3종목을 지금 이제 수익률표로 갖고 온 거는 이제 4종목을 청산했는데, 사실 너무 바쁘게 오느라고 한 종목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5월 통합 5월 지금 이제 이틀간의 수익률이 지금 사실은 15%가 아니라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줄이고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고 있고요. 뭐 종목 제시할 거는 이 다음 타이밍에 이제 종목 제시해 드릴게요. 기가 막힌 종목으로 또 가지고 왔죠. 기가 막힌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노란톡방에서 지난달에만 수익률이 223%라고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또 두 분의 노란톡방에서는 공략 기간을 나눠서 종목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두 분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먼저 산군님부터. 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정답을 몰랐으면 스무고개를 한번 해보려고 저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어요? 네. 이거 방송국에는 제출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피디님한테 전화를 못 들었네요. 제가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사실 이미 수익 실현을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그래요? 이 중에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단기 포트에 있는데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한번 맞춰보시면 되시고,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왔냐면, 네. 일단 이 제목을 말하기 전에 어디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근데 제가 저번 방송 때인가 아니면 저저번 방송 때인가 이미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들으면 바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뭐 힌트 좀 주세요. 섹터, 이제 그 관련 섹터로 보자면 쿠팡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웹툰이랑 관련이 다날? 있죠. 아날이요? 다날이요. 다날? 하나는 뭐예요? 다날 아닙니다. 웹툰 관련주 미스터 블루요. 아니요. 미스터 블루는 수익 실현 안 했는데 거기 있어요? 네, 여기 있는데요. 제가 초단타 말고 단타 섹터에. 단타요? 단기 섹터에. 단기 네네, 섹터. 단기 알겠습니다. 섹터에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이 종목이 이제 네이버 웹툰 혹시 보시나요? 그 결제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본 적 스파이더는 결제해서 보는 거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그때 결제를 할 때 보통 쿠키를 사용해요. 쿠키가 네. 이제 한 개당 뭐 100원, 200원 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쿠키 충전하는 그 쿠키 오븐이라는 걸 운영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랑
이제 웹툰이랑 연관이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그런 네. 얘기가 나왔고 제가 아마도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집단 지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 혹시? 네, 합니다. 뭐 한다고요? 네. 설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 집단 지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이 지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저번 주에도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 나오실 거고 결국은 저는 웹툰 시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뭐 일본이나 미국의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시장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컨텐츠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터지더라도 충분히 시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웹툰 시장에 네이버가 진출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네이버 웹툰의 쿠키를 운영하는 쿠키 오븐소를 운영하는 종목을 가지고 온 거죠. 아, 제가 웹툰을 잘 안 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들 중에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랑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사실 이미 수익 실현을 한 번은 했었던 종목이죠. 저 근데 알겠습니다. 다시 공략하라 하는 거죠. 네. 세 고르셨어요? 글자. 세 글자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MBT 하나. MBT 네. 맞습니다. 와. MBT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물을 보면은 꾸준히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도 7% 급등을 그쵸. 했네요. 네. 꼭 네이버가 미국 진출을 하지 않았어도 잘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이슈가 뭐였냐면 K뱅크와 플랫폼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꼭 이제 단일 재료로만 보더라도 이제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상승 추세 예쁘게 그리고 있고 주요 저항 라인 이 3만 원 부근만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한번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다가 중요한 포인트는 트인 3만원 부근에 한번 저항을 받았고 사실 이 포인트에 공략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한번 했어요. 이 상승 포인트에. 그리고 재차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재공략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이제 3만원 초반 라인 3만200원 초반 라인에 돌파 안착이 나온다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슈팅 파동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저는 사실 이 웹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만 할 수가 있다면 좀 더 큰 상승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5% 10% 먹기 위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상장 여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면 큰 수익률 단순하게 1, 20%가 아닌 50%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진짜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구님이 네이버 웹툰 관련주인 MBT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3만 원대 초반 라인만 돌파 안착이 나온다면 슈팅이 가능하고 그 슈팅이 최대 50% 이상의 수익률까지 안겨줄 수 있다라고 전망 유망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공략 방법은 노란톡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래 보이는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스파이더님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전 종목 추천 안 가져왔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정말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지금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스닥은 지금 100포인트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00틱 정도가 빠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에 분명히 내일 아침에 영향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코스피 시장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내일 모레죠. 네. 그렇죠. 내일 모레 다행이네요.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단지 한 가지 좀 희망이 있다면 내일은 국내 시장이 안 열리죠. 근데 내일 저녁에 아마 글로벌 시장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이 와준다면 낙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다행인 게 만약에 내일 국내 시장 열렸으면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100포인트 빠졌으면 어제 하루에 제가 말씀드렸죠. 100포인트, 110포인트 빠졌는데 국내 시장 오늘 어떻게 됐어요? 많이 좀 이렇게 반등을 했으나 굉장히 개파락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갭을 메꾼 거지 많이 상승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S&P도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 시장 하면 또 개파락 나올 수 있고 또 선물지수 빠질 수 있고 코스피 코스닥 빠질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또 다시 외인 수급에 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물론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현재 시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에다가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계속 아까부터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상군 그 전문가님과 같이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상군 전문가님이 정말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눌리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조금 물리더라도 나중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그런 물려있는 종목들을 기다리는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핑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군 전문가의 주식, 그 다음에 물론 선물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지금 선물은 아직 좀 제가 알기로는 리딩까지는 지금 미디어 리딩까지는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같이 방을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하면 아니, 사무실이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많으니까 사무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제가 맨날 옆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항상 옆에 있었었는데 그죠? 예, 좀 이제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거죠. 지금 나스닥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사실 종목 추천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을 안 가져왔고 대신에 상군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을 가져오셨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종목 추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종목을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더 신중하게 고르신 거고 저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 지금 일단 하락세가 조금 저는 솔직히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약간 좀 이런 어떤 하락세가 좀 세게 내려오고 있어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이제 조금 종목 추천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자. 상훈 전문가님은 이슈 체크를 잘해서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그날 단타 수익. 간 놈은 간다. 예, 갈 놈은 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네. 초단타를 보시면 굉장히 수익률이 지금 초단타만 보시면은 저번 달에 72.14%예요. 종합 수익률이 지금 223%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번 달에는 뭐 장이 좋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률이 그렇게 작은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남들은 다 손실 보셨어요. 뭐 진짜 그쵸. 50%, 20%도 못 보신 대단한 분들도 거예요, 다 이거는. 많으시고. 네. 근데 단타, 그다음에 중장기, 그다음에 장기로 이렇게 섹터를 세 군데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또 해지 역할로 또 선물까지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핑퐁이 되는 어떤 그 되게 좋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귀찮아서 안 가져온 게 아니라는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종목은 추천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이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새로운 종목을 안 가져오신 대신에 강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강의라는 게 저희가 원래 이런 강의 자체가 최소 1시간짜리인데 그나마 이걸 압축하고 10분의 1로 줄여갖고 20분, 30분에 해드리는 건데 이거를 4분 만에 끝내라 그러면 이거는 하는 순간 그 네, 정도면 끝납니다. 그냥 네. 그 내박사 검색하시는 게 개념 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좋은 교육을 가져왔는데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좀 안타깝네요.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야간 미디어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군 전문가님도 미디어 방송을 하고 있고 저도 미디어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방송이 없는 날은 상군 전문가님, 상군 전문가님이 없는 날은 제가 방송. 그래서 되게 하기도 하고 따로 강의도 하기 때문에 조금 골라 듣는 재미도 있다. 그리고 네. 저 아침마다 아침 시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노란톡에서. 네, 근데 단순하게 아침 시향, 정보 전달을 위한 아침 시향이라고 한다면 뉴스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뉴스 보는 게 더 나은데 저는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그 정리된 기사들을 토대로 저희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상구는 저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시장 대응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신다면 제 코멘트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상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그 아침 시황이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이렇게 챙겨보고 있어요.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읽기 싫어해갖고 쑥쑥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듣는 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들으실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그쵸. 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게끔 녹화를 해서 카톡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냥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오늘 시황이 이렇구나. 이런 종목이 오늘 핫하겠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스파이더님 제 시향을 듣고 계시잖아요.
농담입니다. 듣고 저도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있죠. 네네. 네. 저는 많이 9시에 많이 미디어 방송을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준비하고 네. 막 그래서 근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서로 의논도 하고 있고 자주 듣는 편이에요, 저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질이 좋아요. 맞아요. 좋은 정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취향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녹화 시간은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는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시네요. 오늘 그리고 두 분 쪽 갑자기 또 사이가 좋아 보이시고 원래 괜찮은 좋습니다, 사이. 마무리인 것 뭐 같습니다. 평소 우리 지금 이간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좋다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두 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